예, 오늘 제가 이제 마이 비전 보너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거창한 것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김영기 리더께서, 너무 또 이게, 부담을 확 주는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부담이 확 되긴 합니다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새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제대로 인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세상은 요즘 좀 흉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작년 말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대학 교수들이 연말에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2024년도를 브레인 랏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뇌 썩음 현상이래요. 뇌 썩음. 그러니까 뇌가 썩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자기가 원하는 쪽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보고 이러고 하다면은 거기에 갇혀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휩쓸려서 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뇌가 썩은 거와 똑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심화가 된 해가 아니냐. 요즘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뭐죠? 컴퓨터, 핸드폰을 보는 거 있죠? 짧은 화면이요. 그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지하철 타보면 그 안에 는 죄다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화면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의 화면들을 계속 노출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 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이 참 제가 보기엔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발 책 좀 봅시다. 책을 봐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종 어떤 인류가 만든 편리하다는 도구의 노예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됩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오늘 마이 비전 보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걸 먼저 한번 보죠. 영상부터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부분을 조금 잘랐는데요. 어, 정답이 16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리 넘어가나? 예, 예, 예. 그, 네, 이제 화면 안에서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여자 아이들하고 이제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공을 흰 옷을 입은 아이들이 몇 번이나 주고받느냐 그 공을 근데 이제 정답이 16번이나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제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예전에 KBS 방송을 했었고 워낙 이제 심리학적에서 유명한 얘기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을 몇 번 주고받는 얘기는 사실은 일종의 트릭이에요. 트릭이라서, 정답이 16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뭐를 보려고 했냐면, 이 화면 안에서, 실제로 고릴라가 움직입니다. 고릴라가 이제 와서 가슴도 치고 지나가요. 근데 그런 고릴라가 움직였다는 걸 못 본 사람이 50%나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특히 이제 중간에 6명 중에서 한 명이 뒤로 빠져요. 검은 옷 입은 학생이. 근데 그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리고 배경 커튼 색이 빨간색에서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제 이런 그 오류 같은 것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무주의 맹시라는 표현입니다. inattentional 그 attentional 그 blindness라고 표현하는데 대상이 시야 속에 들어가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간과해 버리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지만 무주의 맹시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뭘 봤는지, 내가 뭘 못 봤는지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그래서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삶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무주의 맹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무주의 맹시를 벗어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주의 맹시라는 부분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드린 얘기 마이 비전 보너스 이제 비전 보너스에 대해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나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책이 말 그대로 이제 미래의 나랑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줬을 때 그럼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심리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까지 오래될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과거에는 뭐냐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해석한 심리학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제 꿈 해석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칼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이제 그 그림자 이론 아시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면을 갖고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관계를 맺고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그림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 드리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의 현재를 과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하나의 위안을 줄지는 몰라요. 그럴 줄 모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론적 세계관이 필요하다. 내 미래가 내 현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그 해답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빅터 프랭클 너무 잘 아시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들고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로고 세라피라는 얘기였어요. 로고 세라피가 뭐냐? 로고라는 게 의미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한다는 의미인데 뜻인데 이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이분이 이제 나치하의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많은 동료 제수들이 어떤 죽어나가는 모습, 그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제 자신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았죠. 자신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 자신이 빼앗겼던 그 원고가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라는 그러한 그 이제 그 원고였는데 그거를 이제 수용소 빼앗겼거든요.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다시 쓰겠다라는 강력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아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죄수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수용소에 있는 그 동료 수용인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말라가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희망이 사라진 환경에서는 정말 그 이제 사람이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생기니까 빅터 프랭클이 이들한테 이제 수용소 안에서의 어떤 그 희망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또 이제 수용자들을 살렸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미래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마틴 셀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틴 셀리건 그러면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개한테 개를 묶어놓고 어떤 그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해서 개가 탈출하려도 묶어놓으니까 이제 탈출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충격을 반복하다 보면 개는 이제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그 개한테 개를 풀어놓고도 전기 충격을 가하면
걔는 분명히 달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무슨 이야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분은 행복의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가 즐거운 모습, 또 그 몰입하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목적론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현재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오늘을 살더라도 내가 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내 미래가 현재를 이끄는 삶을 어떤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과거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를 이끌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미래의 나와 그럼 도대체 연결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무주의 맹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이제 무주의 맹시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내 주변에 사실은 이 금화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청동 어떤 주화랄까요? 그것만 계속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무주의 맹시하기 위해서 이제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주의 맹시도 집중하는 건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이 선택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대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몰입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목표라는 단어예요. 어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선택주의의 모습이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하는 건 같습니다. 같은데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적인 이제 측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이 아마 그 작년 여름쯤에 여러분들 아마 이 책들 아마 보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점에서 발견해서 참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서 나눈 얘기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내가 정말 미래에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제 그 현실감과 이 부담감 사이라고 말씀을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부담스럽지만 내가 그거를 갖다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명확한 목표라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목표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면은 목표가 과정을 스스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빅터 프랭클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수용소에서 이제 그 동료 이제 수용자들이 생존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 명확한 목표를 가졌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를 길을 열어주는 부분이 생겨요.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아메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될 때 그 느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명확한 목표가 만들어지니까 제 삶의 어떤 그 저기 어떤 하루에서 생활하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어떤 그 뭐랄까, 여러분들 그 이제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 경주마가 이렇게 그 이렇게 옆에 이제 씌우잖아요. 눈 옆에 눈 가리개를요. 그죠? 그게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집중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명확한 목표라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때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현실감과 부담감 사이라고 써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별로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3년 후에 다이아몬드 된다? 뭐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는 목표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결정론적 세계관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간혹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아메 사업을 시작한 지 내가 6년이 넘었어. 근데 6년 지났는데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됐다. 예? 그러면 과연 6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는가? 그 얘기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론적 세계관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따라 이제 인생은 달라지는 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다시 한번 3년 후 6년의 목표, 그거를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또 한 달 단위로 줄여서 내가 그 현실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달도 벌써 이제 보면은, 오늘이 이제 16일 아닙니까? 좀 세월이 빨라요. 그죠? 1월 16일이 되어졌는데, 이달의 목표 가지고 사업하셨어요? 저는 자문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사업은 절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몇 달이 되어지든 뭐 몇 년이 되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덜 중요한 목표나 방해가 되는 일은 제거해라. 이것은 뭐냐 단순화시킨다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다른 또 표현은 뭐냐면, 내 정체성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나의 정체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결국은 우리는 전념했을 때, 집중했을 때 결과들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이 현대인이 이렇습니다만, 덜 중요한 목표라는 말은 사실은 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근데 이 책 안에서 그런 표현을 나옵니다. 표현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산이 있어요. 저쪽에 멀리 산이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해서 이제 계속 걸어가면 결국 산에 도착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산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걸어가면 도착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가다가 쉬고 있어요. 뭐 그 쉰다는 것이 내가 이제 어떤 휴식적인 측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놀이를 한다거나 뭐 며칠 내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다가 시간을 많이 보냈다거나 뭐 이런 식이 있다면 과연 그 행동이 그 산에 가까워지는 행동이냐 아니냐는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내 목표와 가까워지고 저 가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단순하다는 필요하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100% 전념하는 게 98% 전념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이제 경주마 어떤 눈 옆에 씌우는 거 마찬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가 정말 오히려 어떤 면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다른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순화시키니까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전념하는 것, 무엇에 전념하는가 달려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필요와 열망과 이제 암의 측면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가지느냐의 부분인데요. 어떻게 가지느냐 부분은 내가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한 차원 높은 어떤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20년 좀 더 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영길 리더도 한번 이 얘기를 잠깐 한 적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의식 지도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인간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어떤 하나의 수치화했다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수치심의 영역은 한 20점이라고 치고 뭐 무기력한 상태는 50점 그리고 이제 두려운 상태라면 100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거고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면 500점. 사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랑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이 깨달음의 영역은 뭐냐면 바로 700점, 1000점의 영역이라고 해요. 뭘 얘기하죠? 무엇을 깨닫고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 아미의 사업을 왜 하느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한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필요에 의한다는 것은 내가 결핍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부분은 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행동의 내용이 그렇게 여유롭고 특히 깨달았다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결핍형에서는 남들이 뭐 한두 번 거절하고 이러면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내가 행동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깨달음의 영역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제 깨달아서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나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나는 정말 주변에 대해서 내가 여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 상대를 어떤 면에서는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메이 사업을 이제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화날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몰라줄까? 예?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거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끈질기게 요청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신이 지칠 때까지라고 표현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제 누구 한 사람한테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이 그걸 듣게 되면 이 발생고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생고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발생고리라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출발점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발생고리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상고를 만들어 나간 건데 그 안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끈질김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 저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 이 자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에서 성공한 많은 어떤 이제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끈질김입니다. 끈질긴 자세. 그래서 거절을 받고 또 만나고 또 거절받고 새로운 명단을 작성하고 또 후원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씁니다. 신이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그래, 됐다. 이제 그만 해줄게. 라고 할 때까지 내가 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끈질긴 부분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스폰서나 여러분의 업라인은 여러분이 끈질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요청일까요? 후원 좀 도와주세요. 팔로업 좀 도와주세요. 집에 홈미팅 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그런 거 할 때까지 아마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끈질긴 요청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동화, 시스템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시스템화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행동을 습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습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탱커와 습관화라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면은 시스템화라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 일을 적절하게 어떤 한다면 하는 이제 분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효율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면 적절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결과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 때 이제 그런 그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였는데 일 있어 전혀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시험 점수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 우리 학교 때는 이제 국영수였죠. 거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적절한 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 이게 적절하게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효과적 일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하는 어떤 일의 어떤 선택을, 어떤 일을 할까 선택을 갖다가 내가 단순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의 과정들이 뭐냐면, 결국은 습관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일정 관리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의 주도권 확보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주도권을 내 시간의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가 결국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흔들리니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에 쫓겨서 내 일정 관리가 안 된다면 사실은 뒤죽박죽이 되어져요. 막 정신없고 바쁘고 힘들어.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그게 이제 주도권을 빼앗기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시간의 근원을 뭐 여러분의 직장이나 좀 죄송한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나, 예?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여러분의 시간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래의 나, 결국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거기에 일정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선순위 얘기할 때 되게 많이 했습니까? 스티븐 코이 박사의 그 이제 그 수조에 그 돌 채우는 그 실험 아시죠? 예? 수조에 어떤 이제 모래부터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부으니까 다 채워지는 그 얘기가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주도권을 내가 확보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이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중에 뭐냐면 완수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벽주의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자꾸 상황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미루는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는 80%라도 해낼 때 우리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경험을.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이제 경험이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 되고요. 결국 그것이 자신감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내가 되는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제 이 책을 예전에 봤지만 한번 저는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래요. 보기를 바라고요. 자, 자 이제 비전 보너스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 밑에 보면 이제 핀 means nothing, money means everything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뭐 핀이 의미가 없고 머니가 최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못한 말은 돈 되는 사업을 하는 얘기예요. 핀만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회사가 이제 비전 보너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도대체 나의 비전 보너스 플랜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최근에 몇몇 리더분들이 아마 상담을 좀 했던 걸 알고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본인도 놀래요. 뭐냐면 3년, 6년 후 정도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받게 될 보너스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 원한다면 브론즈 빌더 정도면 요즘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2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해. SP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4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면 루비 정도면 또 그 가능해요. 근데 제가 여기 표현했던 건 추가 수입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추가 수입.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쇄 수입적인 영역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인수 수입을 가진 에메랄드 정도, 이건 약간 보수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인쇄 수입은 다이아몬드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추가 수입과 인쇄 수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 가진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추가 수입적 영역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인쇄 수입적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저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는데 좀 더 이제 저 표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추가 수입 영역에서 인쇄 수입 영역으로 빨리 이것을 바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수입의 크기보다 수입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추가 수입이 아니라 인쇄 수입적인 측면들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수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훨씬 더 큰 수입이 더 안정적이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론즈 빌더의 수입보다 다이아몬드 수입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비로소 추가 수입의 영역에서 인쇄 수입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요. 결국은 아메 사업은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내 인생, 내 가족의 자유를 얻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사업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 아신 얘기는 합니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바로 네트워크 구축의 5단계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명단 작성하고 사람을 만나고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하고 또 팔로스루 하고 또 제대로 사업을 이해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그들이 다시 또 꿈을 가지고 명단 작성하고 이 바퀴를 굴려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스톱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스톱되는 느낌. 바퀴가 마치 굴러가다 서 있는 느낌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자, 사람은 차이 있을 거예요. 계속 거절받으니까 어떤 자신감 상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명단을 많이 갖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전달할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초창기 막 그 흉분된 마음으로 진행하다가 또 그런 실수를 겪는 경우 또 나이가 많아서 또 나이가 적어서 그죠? 그리고 또 왜 파트너가 성장 못하고 있는가? 파트너를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내 아이가 어려서 아직도 아이 보느라고 내가 정신이 없고 이런 부분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이런 그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의 그 수납되는 데에 어떤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이것이 명분이 되기도 해야 돼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는 부분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그 부분을 진행할 것이냐. 애가 어리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다 크고 나면 할 건가요? 그죠? 명단이 부족하다. 명단 만들어서도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리기보다도 이겁니다. 좀 간단하게 보자는 거예요. Keep it simple. 간단하게 보고 어떤 진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크 치 5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리테일과 리크루팅의 균형, 우리가 이제 제품 전달과 이제 후원의 균형인데 안타깝게도 이 바퀴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바퀴가 빠져 있을까요? 어떤 바퀴가? 바로 후원의 바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후원의 바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굴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 왜 도대체 그럼 나는 후원이 안 될까? 후원이 안 될까?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요.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목표 없는 사업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명단이 부족하다는 것. 사실은 명단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내 꿈이 없다는 얘기와 비슷해요. 내 꿈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요, 명단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명단을 계속 늘렸던 그런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원 방법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 만남과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소비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또 팔로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죠? 이거는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빨리 내가 배워나가는 것이 특히 이제 필요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상담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면서도 전혀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뭐냐면 목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 상담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탈피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어, 어떻게 도대체 후원을 할까라는 측면은 목표가 없다고 이제 하시는 분은 결국은 뭐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의 꿈을 목표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어, 6년 후, 3년 후, 또 1년 후, 그죠? 그래서, 매달, 좀 더 세분화시키면 매주, 오늘 하루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나의 미래 그림에 근거한 그러한 목표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명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제가 초창기 명단 작성하니까 30명 이상은 작성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재작성하려니까 저도 한 300명은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름 얼굴만 매치면 되지 연락처 몰라도 이름 얼굴 매치만 되어지면은 뭐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명단은 건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내 사업의 자산입니다. 자산. 여러분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산이 어떤 풍부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여유롭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자산이 없다면 부채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결과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급하게 진행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어떤 그 풍부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예? 또 요 사람까지 거절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라 해서 거절, 후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망설임,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왔던 후원 방법의 오류는 뭐냐면 아메사의 종교에 뭡니까? 여러분의 스폰서는 업라인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받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병행하면서 배운다는 거. 간혹 이제 그래요. 스폰서는 업라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마뜩치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하면 여러분이 더 성장하세요. 그 업라인을 또 한테 또 진행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메 사업은 이게 윈윈 비즈니스다. 서로 도와주는 비즈니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제대로 사업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플래티넘 이상의 어떤 사업자라고 사업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면 다른 게 어떤 게 아니라 후원의 횟수를 늘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STP, 뭐, 1대1 STP든, 홈미팅 STP든, 이제, 강의장에 초대된 STP든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횟수를 어떻게 늘릴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가장 나은 방법은 저는 STP 홈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중심을 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그 성장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고요. 자, 제가 좀 좀 여러분 약간 부럽다 그럴까요? 이 얘기를 잠깐 드릴까 싶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푸꾸옥 갔다 왔더니 그 다음날인가요? 이제 A65, 지중해 크루즈, 금년 5월 24일, 29일까지 이제 지중해 크루즈 가는 거에 지금 신청을 하라고 했던 회사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가는 지역이 이렇습니다. 이제 티니스라 그래서 저도 잘은 몰랐는데, 예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어떤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를 읽고 하다 보면은 이 카르타고 얘기가 많이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갔다가 이제 간다고 했는데 저도 참 기대가 돼요. 이제 뭐 펠로폰네소 전쟁사라든가 뭐 이렇게 옛날 책들 보게 되면 이런 책들 보게 되면 카르타고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아름다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몰타라는 것은 정말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정말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인데 여기 어떤 유네스코 유적지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 여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수업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변에서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뭐 이제 성악하는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봤던 그런 섬들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이제 티니스를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서 거쳐서 여기에서 이 몰타를 거쳐서 나폴리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 로마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여행이에요. 여행인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더 일찍 가서 바르셀로나에 조인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로마에서 또 이제 헤어져서 다른 지역을 들렀다 오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다 일정들이 뭐 그게 회사가 있냐면 이렇게 뭐 언제 와서 무조건 언제 와야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메 사업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사실 조금 이제 고민 중입니다. 이게 조금 일찍 갔다가 오나 아니면 일찍 갔다가 늦게 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약 올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낮에 이제 보험회사의 직원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사말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또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푸꾸옥 좀 일하고 얼마나 다녔어요. 그 좋은 데를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또 이제 곧 가시죠. 그래서 아니요. 곧은 아니고요. 금년 5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 간다 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메 사업 하라고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뭐 웃긴 이야기입니다만, 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아메 사업의 결과물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아메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5년 후면 A70 아닙니까? 금년에 A65인데,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뭐, 지중해 크루즈가 여행이 다시 또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 압니까? 카리브 크루즈가 진행을 할지요? 그죠? 카리브 크루즈는 제가 40대 때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도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 그죠? 원하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서 그렇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것을, 아까 제가 이제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나온 의식지도에서 그 중간 점수에 차지했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에 맨 아래에 수치심 20점이 있고 저 위에 700점, 1000점의 깨달은 영역이 있다면 그 중간이 바로 딱 한가운데가 용기라는 단어가 200점의 영역에 자주 잡고 있어요. 내가 정말 높은 수준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우리가 암의 사업할 때도 정말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첫 해 제가 이제 첫 강의를 준 강의를 이렇게 마이 비전 보너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3년 후, 6년 후에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